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좀처럼 지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올랐다가 다시 또 하루 만에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상승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나스닥 지수는 3%나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나 넷플릭스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주말 사이 토요일 새벽 마감된 뉴욕장은 좋지 못했었는데요. 그 전날 급등이 나온 후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의 급등이 결국에는 쇼커버 관련한 이슈였구나라고 판명이 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들려온 내용들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보죠. 3대 지수 보시다시피 장 초반은 빨간불을 켰었으나 이내 결국엔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우는 1.3, 나스닥은 무려 3% 이상까지 빠졌고요. S&P 500도 2% 이상 낙폭을 키워나갔죠. 장 초반에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내용 정도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콰시 콰르탱 재무장관이 경질됐습니다. 38일 만인데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매달 재무장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된 4개월 동안요. 그만큼 금융시장이 얼마나 혼돈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와닿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신임 재무장관은 기존에 보리스 총리 때 밀어붙였던 법인세율 25% 인상 추진을 그대로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트러스 총리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장 초반에 있었고요. 시티그룹이나 웰스파고 등의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점도 힘을 내주는 요소였죠.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게 된 원인은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지출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또다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심리가 좀 꺾였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6월 이후 계속해서 하향되는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이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인플레이션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그로 인해 달러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갔죠. 개별 이슈 등으로 봐도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 셀 생산 계획을 보류했다라는 소식과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7%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경기 침체도 한 스푼 또 더해졌네요.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 미국이 60%까지 올라가면서 10%포인트나 뛰어 올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변동성 지수 혹은 공포 지수로 말하는 딕스 지수가 또 상승을 보였는데 조금 이색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한 트레이더가 4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어디에? 4월까지 빅스가 100을 찍는다는데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가 80 정도 찍고 내려왔었고요. IT 버블 때가 40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그렇게 하락을 겪었는데 아직까지 30대 초반 정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100까지 올라갈 거야라고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10월 6일에도 이런 베팅이 있었고요. 빅스 세 자릿수 도달 베팅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이슈. 이들의 베팅이 조금 틀리길 바라봅니다. 어찌됐건 변동을 조금 키울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 섹터 흐름을 보시면 대다수가 부진했죠. 모두 짙은 빨강을 띠면서 낙폭이 크게 나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올랐던 쪽을 본다면 여기 조그맣게 초록불 보이시죠? 델타항공입니다. 델타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이 미약하게나마 상승을 보였는데요. 델타항공 예약 확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일부 언급이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쪽 웰스파고, JP모건, 시티그룹 등이 대손 충당금 적립임에도 그래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많이 빠진 쪽은 딱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섹터들이 되겠죠. 넘겨봅니다. 테슬라가 7% 이상 빠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슈고요. 리비안 11%, 니오, 샤오펑, 그리고 2차 전지 밸류체인인 앨범알까지 모두 다 급락이 나왔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상회하는 등의 움직임이 또 나왔고 달러 강세였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쪽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 6% 이상 밀렸고요. AMD 5%,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로 대표되는 KLA 등의 종목도 5% 이상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프라임데이에서 판매액이 줄었고 줄어든 부분에서 전자제품의 감소가 눈에 띄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자상거래 쪽의 급락과 애플 등의 전자제품 판매 업체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소비 둔화, 경기 침체 이슈랑 또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우리 장에 이것을 영향을 받는다면 오늘도 상당한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자, 하나투자에서 내년도를 바라보는 리포트를 내놨는데 희망고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베팅하지 마라라는 게 주 내용이었는데요. 좀 축약해 보면요. 일단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최악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경기가 턴을 하는 시점을 내다본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내년 2분기에서 바닥을 찍고 3분기쯤에 나아질 거야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인플레가 잡힐 거야라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CPI 등을 봤을 때도 그렇고 주거비나 의료비나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것들 때문에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피봇에 대한 기대 자체를 피봇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였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직 스테이지 1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과거에 경기에 선행하는 게 주가 움직임인데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직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그게 스테이지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기와 주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스테이지 1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를 많이 짚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상황은 봐야겠지만 일단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그 다음날 또 급락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 같아요.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래도 이번 주에 이런 이슈는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생겨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예외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불씨를 조금 지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공매도 금지가 있었을 당시를 놓고 봤을 때 2008년, 11년, 2020년입니다. 어찌됐건 공매도 금지되고 나서 전보다는 상황이 나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차장고가 많은 종목들 쇼커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쇼커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후보 종목으로 KB증권에서 이렇게 꼽았는데요. 한번 지켜보면서 있다가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올 때쯤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증시가 계속 하락한다면 이 쇼커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섹터 이슈로는 계속 이슈가 됐었던 이 이슈와 함께 저는 또 배터리 셀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먼저 우리 주말 사이에 정말 우리나라 자체를 뜨겁게 흔들었던 카카오 이슈에 대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주말 동안 너무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먹통, 불통되면서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던 주말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가 서비스 모두가 다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카카오톡이라던가 관련된 서비스들이 재개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15일, 16일 정말 많이 불편했어요. 일상의 올스톱이 되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사실 카카오톡만이 메신저만이 불편을 겪었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 스트레스를 오히려 좀 벗어날 수 있는 주말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카오톡 비단 메신저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 맵이나 카카오페이 이렇게 돈을 거래하는 쪽 지도도 잘 활용이 안 됐고요. 택시 운전기사분들, 퀵 기사님들 모두 다 불편을 겪는 주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카카오 피코마라던가 멜론, 업비트, 게임즈 등의 로그인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사용자들도 불편을 겪었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잘 이용이 안 되면서 이 기프티콘을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사용을 하지 못했고 또 뭐 최대 피해자가 10월 15일 생일자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주고받기도 안 되고 카카오톡 메신저도 안 됐으니까요. 이렇게 교통과 금융 결제, 유통 등 생활 전반에 지장을 주는 카카오톡의 이번에 카카오의 이런 마비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그동안 그룹주가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뭐 기본 7에서 80%가량 그룹주가 다 빠졌었는데 이제는 좀 바닥을 벗어나나 기대를 했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카카오도 8%대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는 10%가량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스닥의 영향을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크게 받았었는데 또 이 나스닥 지수가 3%가량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호재가 나와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힘들 판에 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더욱더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분들은 금요일장에서라도 매도를 했어야 하나라는 우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들이 기회를 또 노리고 있더라고요. 광고 문구를 봐도 티맵 쪽에서도 노란 택시도 노란 대리도 불러도 소식이 없다면 티맵 대리를 활용해라 이런 광고 문구를 활용했고요. 네이버도 라인을 활용하라는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인기 차트를 보시면 1위가 모두 네이버 라인이 기록을 했고요. 이외에도 뭐 우티라던가 타다, 티맵 같은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플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번에 조금 재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카카오와 같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류 정도라던가 복구 과정이 상대적으로 순탄했습니다. 바로 이원화, 이중화 시스템 투자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위기 대응 쪽에서 좀 더 수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쪼개기 상장은 잘하면서 서버를 쪼개기 분산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좀 타격을 받으면서 당연히 오늘은 크게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쪽이 주류 의견입니다. 하지만 정말 소수의 의견 중에서는 카카오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의존을 했는지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그 입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정말 소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중에서 이 패스틀리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2021년 6월 8일에 패스틀리가 시스템 장애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NN이나 아마존, 미국 백악관 등 해외 주요 웹사이트들이 모두 다 접속이 1시간 동안 안 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막심해서 그 당시에 개장 전에 패스틀리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오히려 정규장에서는 10%대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적절한 조치가 있어서 단시간 내에 서비스를 복구했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 세계에 얼마나 이 고객이 많았냐라는 위상을 드러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아까 얘기 드렸던 소수 의견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카카오에 접속 장애가 생기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 반사 이익 기대가 되는 부분들 혹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는 롯데정보통신부터 해서 더존비전, 데이터솔루션, 다우기술 등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오늘 주가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카카오 검은 월요일이 될지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소수 의견대로 그래도 상승부를 켤 수 있을지 물론 이쪽에 좀 더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카카오의 먹통으로 지금 살펴봤던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주주들이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개장 전에 전략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2차 전지 쪽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10월 들어서 시장 대비 선전하는 쪽, 태조 이방원에서 다른 쪽이 다 가고 2만 남은 듯한 느낌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0월 13% 올랐고요.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총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엘팀머티리얼즈, CIS 등의 종목들이 10% 내외 급등 10월 동안 나왔습니다. 시장 대비 확실히 강했다라는 거고요. 매일
관련한 뉴스들을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는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도요타와 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도요타 미국 공장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고 빠르면 연내 MOU를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1위가 바로 도요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혼다와 합작법인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은 자국 업체를 선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는다. 결국 엔솔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고 미국 내에서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솔이 미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쪽과 손을 잡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어디와 손을 잡았는가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지간한 자동차 브랜드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엔솔 글로벌 탑10 기업들 중 9곳을 고객사로 확보해뒀다라는 점에서 엔솔에 대한 기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증권가 곳곳에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다수가 초긍정의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 지금 그 전거래일 종가가 48만 3천 원인데 67만 원 정도도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형주 탑픽으로는 엔솔을 꼽아라 라는 SK증권의 강력한 제목도 눈에 띄네요. 자, 엔솔 못지않게 또 호재성 이슈가 들려오는 쪽이 바로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거는 기대치가 꽤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10년 동안 잘 안 되는 디스플레이 전자 재료 부분은 많이 비중을 줄여왔고 잘 되는 2차 전지와 ESS 쪽에 비중을 늘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돌아 또다시 2차 전지 셀 업체들로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이슈부터 여러 이슈 담아봤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하루짜리 급등을 뒤로 하고 또 하락을 마주한 채 뉴욕장이 끝이 났었죠. 과연 이걸 우리 장에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저희가 일주일에 이렇게 두 번은 꼭 네. 뵈니까 시장에 대한 이슈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투자증권에서 피벗에 대한 기대를 피벗하라라는 뉘앙스로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대표님도 계속해서 주장하시던 부분이죠. 그렇죠. 뭐 비슷한 얘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계속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하락 추세거든요. 네.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어쨌든 이제 짧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을 바라보고 지금 매수한 사람은 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긍정론자들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다 반영되었다. 뭐 CPI든 뭐 실업률이든 영국이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또 FOMC 그 금리 인상도 갑자기 1% 인상한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증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부정론자들은 지금 계속 영국발이든 뭐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겠죠. 공통적인 사항은 긍정론자든 부정론자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연초 주가지수까지 오른다라고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고 그 기술적 반등이 10%짜리일지 20%짜리일지 5%짜리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공통사항은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최근 2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한 게 너무 저점 매수를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바닥을 내가 잡아야겠다. 주식이든 뭐든. 그래서 수익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마지막 충격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되 주식의 매수 타이밍은 좀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빠져봐야 다시 이 가격 주겠지 하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비싸게 주식을 사더라도 조금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래서 저는 최소한 2, 3일 정도 혹은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확인하고 주식 비중을 높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반반 전략이네요. 네. 일단 지금 좀 더 충격이 있을 것은 같은데 내가 저 밑에 저점을 잡겠다라는 노력으로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은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매수 타이밍을 재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섹터로 조금 추격하시겠어요? 뭐 일단은 최근에 강했던 섹터가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은 저는 조금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ek터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뭐 일각에서는 디지털 디톡스에서 좀 속이 시원했다, 아무도 연락 안 오니까 편했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조금 많은 불편을 겪었고 네. 자영업자들은 좀 타격이 큰 분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카카오가 이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만들었어요. 그쵸. 카카오 관련 종목들 타격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솔직히 이것 때문에 카카오가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뭐 카카오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 편들려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먹통이 된 것인데 다만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그 KT 화재 사건 이런 것들 보면은 원래는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쪽을 통해서 백업이 되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왜 그랬는지 분석을 하고 그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어떤 서버 구축이라든지 시스템을 재정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KT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KT 고객들이 모두 다 SK라든지 LG로 옮기는 건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카카오 이것 때문에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지 데이터 센터의 화재 때문에 하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통신 KT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릴 때 지금은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 부동산 뭐라 그럴까요? 임대 사업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이 앞으로는 시장을 확 커갈 거라고 보고 있죠. 지금 화면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중에 있는 건가요? 저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건설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 통신사들, 뭐 KT, LG, 뭐 SK 모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라고만 봤다라면 지금은 이제 이것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카카오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재택근무 환경이라든지 이 근무 환경이 변화된 부분들, 또 ITO 서비스라든지 뭐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시장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련해서 좀 보신다라면 아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꼭 과거에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KINX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카카오 다음 쪽 그 서버를 전담해서 맡았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덜 하긴 합니다만은 이번 화재 사건이 발생한다라면 좀 예전에 좀 맡았었던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다우기스 같은 경우는 뭐 이쪽에 대해서 항상 강자로 좀 구분되고 있죠. 그래서 뭐 앞에 한 열 몇 개 기업들 다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몇몇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 차트를 보시면 다 지금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이슈가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 기업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에서도 오히려 이 두 개 기업이 못 가고 나머지 기업이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 골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만한 일이 또 부각이 됐다라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이슈 때문으로 뭐 지나치게는 아닐 것이고 다른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셋업첼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는 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LG 엔솔 이슈가 계속 나와요. 호재성 이슈가요. 그렇죠.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하기도 힘들겠지만 최근에 좀 반등을 줬었고 꼭 최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어떻게 보면 6월달, 7월달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줬을 때도 강했었던 쪽이 좀 배터리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무너질 듯 하면서도 물론 이제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좀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G 에너솔루션 지난 2분기 때도 그랬고 이번 3분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실적을 예상되고 있고요. 뭐 SK온이라든지 뭐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하지만 막상 실적을 발표하게 했을 때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주가의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럽 시장 전기차 시장이 좀 위축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를 모으는 이유가 아무래도 전통 내연기관 차보다 유지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비싸더라도.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력 비용. 네, 충전 비용이 네. 뭐 가솔린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쌀 때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보조금 감소에 대한 우려감들 또 전기차 시장이 좀 둔할 거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막상 아직까지는 뚜껑 열어보니까 둔화 기미는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IRA 법안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속 뭔가를 물밑 협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도 에너지 담당자가 국내에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좀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그전과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장 대비 그 수익률은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LG 에너솔루션, 뭐 삼성 SDI, 뭐 저는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죠. 시장이 충격이 나온다면. 하지만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 67만 원까지 내다보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어느 정도?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10% 정도의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서 분위기 봐서 더 갈 것 같으면 홀딩하시고 아니면 좀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 좀 긍정의 시각을 밝혀주신 거고요. 다음 차익스픽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는 섹터가 네.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금융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행주, 금리 인상 기대감, 경기 침체 우려감 그 사이에서 은행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정말 선방했어요. 네, 뭐 저도 뭐 은행주들 안 본 지 꽤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논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의 대형 그 금융사들 보면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네. 특히 예대마진 쪽에 대해서의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1분기 때나 2분기 때나 보시면 이쪽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거 확인되고 있고 이번 분기 때도 뭐 좋으면 좋았지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가장 걱정노인 것이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은행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인데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실제 반영되는 시간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우려감으로 오히려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주가는 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매력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약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혹은 배당이라든지 이런 약간 주주 친화적인 횡보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배당 규제가 좀 완화되기 때문에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본다라면 주가의 하반 경직성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은행주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좀 제한된 하락 그리고 제한된 반등을 좀 보여준다라면 의외로 이번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최근에 보면 저점을 좀 이탈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계속 저점을 지지하고 조금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권역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기업들 조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까지 코멘트 달아주셨고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섹터 이슈까지 나눠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